중국이 0대7로 일본한테 진 건 뭐 당연히 실력도 안 되겠지만 일부러 졌다라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렇게까지 7대0까지 지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중국 국대가 7대0으로 진 거는 그거는 이유가 있대. 일부러 그렇게 진 거래. 왜 일부러 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승부 조작? 배팅? 이거 중국 찌라시에. 중국 찌라시 소식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이라 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믿으라 소리도 아니고 안 믿으라 소리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더라. 하지만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진핑 체면 깎아내리려고 시진핑 체면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살짝 포함이 돼 있어. 하지만 그 메인이 아니야. 공산주의에 대한 반항.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기 힘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중국에서 오래 산 사람도 이거를. 자, 찌라시 내용이 이겁니다. 왜 중국은 일부러 일본에게 0대7로 졌다. 왜냐? 목적은요, 여러분들, 전 중국 국대 감독 리티에 사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리티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티에,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리티에라는 사람이 그 감독인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새끼 사형 매기려고 0대7로 매긴 거야. 일부러 준 거야.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뭐 따지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근데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 여기서부터. 근데 사람들이, 아니 리티의 그 사형이 중국 국가전 7대0으로 지는 거랑 그렇게 큰, 걔가 누군데? 리티에 지금 구속돼 있죠. 리티에 지금 구속돼 있는데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리티에가 누구냐? 일단 리티에가 누군지 알아야 돼. 자, 리티에가 누구냐면 전 중국 축구 국가팀 감독이에요. 1977년생이고 이 나이가 조작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1974년, 75년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기 전까지 여러 중국의 지방 대표팀에서 감독을 맡았었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리티에라는 사람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었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되게 못하는 마이너리그 두 팀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얘가 감독을 맡고 나가지고 양지로 끌어올렸어. 양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성적 좋게 내고 심지어 우승도 만들어내고 그랬었던 업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국대 감독이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마이너리그 팀들을 양지로 끌어올린 데는 그거 다 가짜 축구였다. 조작 경기였어요. 싹 다 조작 경기였어. 근데 여러분들이 조작 경기 이거 많이 있는 얘기잖아. 계속 들어봐. 여러분들 중국 조작 경기 스케일이 나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자, 아무튼 나중에 이거 다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다 인터뷰한 내용들이에요. 리티에가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축구 선수일 때는 이 리티에도 축구 선수 출신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보고 가자. 너무 옛날 사진인데. 리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티에 이렇게 생겼고 아마 이게 감독할 때의 모습, 이게 최근 모습 같아.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 리티에 감독이 굉장히 중요시한 게 머리카락이 항상 이렇게 긴 머리 헤어스타일을 고수했고 그 다음에 이 긴 머리를 항상 이렇게 드라이를 잘 해가지고 찰랑찰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리티에인데, 자, 일단 이 사람도 선수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축구 선수일 때는 축구하는 놈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가짜 축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작 축구하는 새끼들이 제일 싫었는데 감독이 되고 나니 대놓고 인맥을 동원해서 팀을 매수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얘가 감독이 됐어. 감독이 딱 되니까 대놓고 그냥, 야, 다음 경기 누구랑 하는 거야? 누구랑 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야, 가서 돈 얼마 찔러주고 걔네들 너 인맥 넓잖아. 야, 딱 얘기 끝내고 와. 저 주는데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대놓고. 근데 처음에는 리티에가 이거 듣고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자기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감독이잖아. 자기도 많이 봤거든. 해먹는 게 쏠쏠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옛날에 그래도 이 세대 전까지 좀 진짜 옛날 중국 축구팀에서 대선배로 뛰던 하오하이뚱 요 세대는 그나마 좀 나았어. 그때는 그래도 좀 축구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축구팀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하오하이둥이 지금 해외 나가서 살고 있거든. 중국을 하도 까가지고 중국에서 이 사람도 축구 선수 출신인데 대선배야. 그래도 옛날에 중국 사람들한테 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매장을 당했죠. 중국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회 매장 당한. 자, 이 하오하이둥이라는 사람이 평가하기
이야기를 이 하오하이동도 이 리태가 축구 성장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야. 일단 이 리태라는 애는 독일에서 축구 유학을 하고 왔는 애. 독일에서 축구 유학을 하고 귀국한 해외파야. 리티에가. 근데 이 리티에라는 새끼에 대한 평가가 이거야. 축구는 할 줄 몰랐고 별명이 축구장의 마라톤 선수였대. 뛸 줄밖에 몰랐대. 축구 자체를 할 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대. 그리고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 중에 한 개가 이 리티에라는 이 새끼 사생활도 되게 더러워요. 옛날에 어디서 모텔로 축구 여자 팬을 데리고 와서 자다가 기자들한테 찍힌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이 리티에가 워낙 유명하잖아, 얼굴이. 그런데 어디 저쪽 우한이었나 청두였나 아무튼 어떤 도시에서 거기 축구 팬이 여자 팬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 팬을 연락해가지고 연락하자마자 바로 그 여자 데리고 모텔로 갔대. 호텔도 아니야, 모텔로 갔대. 호텔은 약간 좀 고객들에 대한 이런 사생활 이런 걸 보호해주잖아. 발설을 안 하잖아. 근데 모텔은 다르잖아. 모텔로 딱 데려가가지고 딱 방으로 딱 자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인포메이션이 아는 기자한테 바로 연락했나봐. 야, 국대 감독 리티에 여자 데리고 우리 숙박시설 왔어. 전화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15명 기자들 바로 그냥 몇십 분 안에 리티에 거기서 사진 겁나 찍히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들은 되게 많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 거 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베트남 2020년 중국이 베트남에 3대1로 지고 카타르 월드컵을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 뭐 또 베트남한테도 지고 태국한테도 지고 뭐 중국이 축구 세포가 없냐. 여러분들 요거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 중국이 축구 세포가 없진 않아요.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10명을 못 뽑냐? 안 못 뽑아. 충분히 뽑을 수 있어. 그리고 중국도 충분히 축구 인재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국 축구 역사 중에 이런 역사가 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1936년에 올림픽, 독일 올림픽 베를린까지 가서 올림픽 축구를 출전했던 나라야, 중국이. 1936년 한국은 불참했었죠, 그때. 근데 여러분들, 그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1936년에 그 축구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을까? 상상이 가요? 1936년 중국의 축구팀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게 어떤 애들인지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축구는 귀족 게임이에요. 귀족 운동이야. 베이징 출신, 상하이 출신, 대도시 출신의 좋은 집안 자제들,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자제들, 관시가 있어야 축구할 수 있어. 귀족 운동이 됐어. 근데 옛날 중국의 축구는, 그때는 중국이 축구가 뭔지 몰랐지. 근데 그때 중국을 대표로 나갔던 그 올림픽 선수들이 어떤 출신들인지 알아요? 산 꼴짜기에서, 저쪽 해발이 높은 산 꼴짜기에서 이상한 거, 둥그런 거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막 그냥 서로 마을 애들끼리 막 이렇게 축구 주고 막 그 마을 사람들, 걔네들이야.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축구 세포가 어떻게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중국에 축구라는 게임이 없었어. 누가 알아 그걸. 근데 어떻게 1936년에 올림픽을 축구를 나가게 됐냐. 그때 소수민족들이 저쪽 해발 높은 산지대에서 살던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어떤 저쪽 유럽에서 온 외국인 목사가 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산골짜기에 묵게 됐겠지.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운동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산골짜기에 사는 애들의 이런 건강, 기본적인 운동을 위해 가지고 그 동그란 거 이런 거 축구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차게 해주었대. 축구가 이런 게임이다, 이런 게 축구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산골짜기 그 소수 민족들은 그 해발 높은 곳에서 맨날 이제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걔네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산골짜기잖아. 산 해발 높은 데서 일단 맨날 유산소를 하니까 체력은 미친 듯이 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산 좁잖아요. 거기서는 뻥 축구를 못해. 힘차게 못 차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맨날 그 힘 조절을 하면서 패스하고 힘 조절하면서 기술로 넣는 축구를 한 거야. 그걸 수년 동안 해온 거지. 볼 컨트롤 능력이 장난 아니야. 걔네들이 대표팀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올림픽 축구 그걸 나갔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축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 그래도 축구라는 종목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또 이게 이 일화가 있어. 중국에서 저쪽 독일 베를린까지 그 축구 선수들이 가서 축구 시합을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갔을 것 같아? 뭐 지금처럼 뭐 전용 비행기에다가 매니저들 다 붙고 막 스태프들 막 전용 버스 전용기 딱 타고 지금 그렇게 갔을까?
아니야. 모여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강 나오면 배 타고 다시 버스 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몇 날 며칠을 베를린으로 거의 진짜 노가다로 간 거야. 애들끼리 그냥. 뭐 전용차 그딴 거 없어. 체력으로 그냥 간 거야. 근데 이게 가다가 심지어 이 일정이 좀 늦어졌대. 원래는 가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축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1936년에 뭘로 가겠어. 그냥 차로 달달 거리는 차로 갔을 거 아니야. 그 수만 킬로를 수만 킬로를 그러니까 이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선수들 막 완전 그냥 녹초고 막 진짜 완전 그냥 이동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바로 축구 경기를 나갔는데 영국이랑 상대해서 0대2로 졌어요. 그때 기립박수 받았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옛날의 중국 역사 얘기인데 물론 중국이 여기서 뭐 우승을 하고 뭐 이기고 그러진 못했어.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이게 이 뜻은 뭐야?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중국의 그 축구 세포가 없진 않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런 사례만 봐도 중국 유전자가 없냐? 중국 축구 DNA가 없냐? 그건 아니야,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고. 야, 근데 진짜 이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산골짜기에서 폐활량 장난 아니지. 좁은 산 위에서 차니까 볼 컨트롤 능력 장난 아니지. 그 실력으로 야, 그건 진짜. 아무튼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축구는 이런 산골짜기 애들이 나와서 하던 축구야. 근데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똑같아. 옛날에 마라도나라든지 브라질 보면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서 축구 이런 애들 거의 다 길바닥 출신이야. 길바닥에서 막 총소리 나는 데서 축구하다가 그러다가 국가대표팀 되고 다 이런 애들이에요. 지식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 옛날에 그 호다우딩요인가? 걔 요즘 최근 근황 봤어요? 사기를 엄청 당했던데. 사기 당하고 지금 뭐 어디 뭐 이상한 나라에서 깜빵 가가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축구밖에 몰라요.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축구 실력자들은 길바닥에서 나오고 산골짜기에서 나오고 저쪽 어디 뭐 이상한 뒷골목에서 나오지. 뭐 어디 뭐 관시가 있어야 되고 뭐 부잣집 애들을 뭐 어디 뭐 조기 축구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중국에 실제로 축구 유학을 많이 보내. 브라질, 스페인, 뭐 유럽 뭐 많이 보내요. 근데 그 부잣집 애들이 가서 순수하게 축구만 하겠어? 야, 가서 씨발 필 거 다 피고 뭐 담배만 피겠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여러 가지 대마부터 시작해서 놀 거 다 놀고 개집질하고 막 쓸 거 다 쓰고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돌아와. 그러다가 뭐 우리 애 뭐 유럽 축구 유학 갔다 왔어요. 브라질 축구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지. 축구 유학 갔다 와서 자 출전해봐. 하는 게 없어. 뛰어다니기만 해. 그게 리티에야. 아무튼 그때 베트남이랑 지고 나서 카타르이 못 가면서 중국 축구계가 얄짝 그때 이제 뒤집어져요. 그때 진짜 중국 팬분들도 정말 극도로 화를 내고 민심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락이 갔었고 중국 축구계, 중국 체육부, 뭐 중국 고위 간부들까지 시진핑한테 진짜 화살이 나갔어. 너 축구 개선한다며. 시진핑이 옛날에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 이제부터 변할 거고 내가 방향을 지시할 거고 멀리 보면서 조금씩 지시해가지고 축구 변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시진핑도 축구 광이에요. 근데 축구가 더 이렇게 됐으니까 축구 개선한다며. 시진핑 보고 있냐고. 너 뭐 이거 저거 다 하고 있던데 축구는 이건 너 안 하냐고. 그때 민심이 지금 날아갔어. 근데 그런 민심이 날아가면 중국 정부에서는 가만 안 있죠. 누군가는 뭔가 한 개 짊어져야 되는 거야. 총대를. 근데 결국에는 이 사건이 너무 커져가지고 총대 한 개로 안 끝났어. 근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갑니다. 자, 그때 일단 민심이 날아가고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털자. 진짜 축구계 이거 한번 털자.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축구협회 고위 간부들 수십 명이 일단 털렸어요. 그 중에서 일단 리티에가 털리는데 리티에가 이제 전 중국 국대 감독이에요. 리티에의 죄명을 한번 봅시다. 일단 리티에가 돈을 해먹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국가팀에 들어오는데 네가 선수로 들어오든 아니면 네가 뭐 스텝 아니면 코치로 들어오든 국가대표팀 자리 한 개에 여러분들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놓고 500만 원에 팔았어요. 한국 돈으로 얼마? 10억. 국가팀 하고 싶어? 그럼 너 실력 보여줘. 이게 아니야. 국가팀 하고 싶어? 10억.
자리 하나에 10억에 팔았어. 그냥 이거 한 개만으로도 여러분들 이게 다 죄명이 성립이 되고 얘가 다 인정한 얘기들이야. 없는 얘기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리티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가 자백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얘한테 내려진 죄명이에요. 그 죄명들이 내용입니다. 국가대표팀 자리 한 개에 10억. 물론 어느 정도는 실력이 있어야 받아주는데 그래도 축구 자체는 근데 그 실력의 그 문턱이 축구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개그맨이 와가지고 야 나 축구 국대 할래. 이건 안 되잖아.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축구를 했던 애인데 근데 실력이 없어. 근데 돈 있어? 알았어. 그럼 돈 내. 그럼 넌 국대팀에 넣어줄게. 이거야. 근데 봐봐. 그럼 돈이 있는 축구를 좀 못하는 코치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개땡큐인 거야. 왜냐? 일단 경력이 되고 그 경력으로 나중에 지도 코치 해먹을 수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계속 이제 그 라인을 타는 거거든. 그 라인을 타면서 이제 거기서 해먹을 수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다는 10억 정도 주고 근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10억을 주고 그 자리를 산다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 10억 주고 그 자리 샀다고 해서 그거 나중에 그것보다 더 높이 해먹을 수 있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돈 주고 자리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축구를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후원한다 그래. 중국말로는 후원. 후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발 한 개 담그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냥 짬바 채운다 이거야.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일단 거기 발 담궈 놓고 뭐 세월을 보내는 거지. 나는 선수도 해봤고 코치도 해봤고 난 얘랑도 알고 쟤랑도 알고 저기 뭐 축구협회 회장이랑도 친하고 체육부 누구랑도 친하고 뭐 이 감독도 알고 저 감독도 알고 저 매니저도 알고 저기 뭐 비서실장도 알고 그러니까 그냥 발만 담그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야. 그냥 비즈니스 하러 가는 애들이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다 나중에는 보면 전과가 있어. 다들 뭐 어디서 뭐 전과가 한 개씩 터져. 근데 전과가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고위 간부를 해먹어요. 왜? 고위 간부들도 사람들을 끌어줄 때 왜냐하면 나도 해먹으려면 내 팀들이 있어야 되잖아. 내 팀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내 팀을 만들고 해야 우리가 다 같이 해먹을 수 있잖아. 그게 카르텔이잖아요. 그런데 내 편을 끌어들일 때 누구를 끌어들이냐? 진짜 정직하고 청렴하고 진짜 완전 막 정직한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뽑아. 전과가 일단 있고 쟤 저기서 좀 해먹었대. 우리 과야. 똑같은 애들끼리만 다 땡겨주는 거야. 와서 너 옛날에 어디서 뭐 이렇게 해먹었다며? 그것 때문에 문제 됐다며? 야 이 새끼야. 나 같은 뒷산은 한 명 두고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후로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해먹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중국 축구계가 싹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99%가 이런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과장 같죠? 자, 계속 가봅니다. 자, 일단 그리고 리티에가 국가대표팀으로 있을 때 일단 연봉이 얼마였게요, 여러분들? 한국 연봉 얼마예요? 한국. 지금 홍명보 감독 연봉 얼마예요? 30억이에요? 아무튼 그래 30억 오케이. 리티에도 이때 당시 중국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리티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리티의 연봉이 한국 돈으로 일단 16억이었어요. 16억. 별로 딱히 경력도 없는 애가 나이도 어린 애가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연봉 16억 받잖아요.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000001% 될 거야. 일단 연봉 16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 죄명이 뭐냐? 국대 감독만 해야 돼. 국대 감독은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국대 감독을 하면서 다른 지방 클럽에서도 연봉 60억을 받아먹고 있었음. 연봉 60억. 그 연봉 60억이 어떻게 오는 거야? 다른 축구 클럽에서 온다 그랬잖아. 그 클럽 애들 이거지. 내가 니들 애들 많이 써줄 테니까 여기 나 이사로 등록해놓고 연봉 내. 딜을 하는 거지. 네가 만약에 1년에 나한테 60억 정도 주면 내가 그래도 1년에 2명씩은 국대팀에 내가 꽂아줄게. 이런 딜인 거예요. 이렇게 연봉 해먹고 있지. 그리고 이런 짓도 했어. 이것도 죄명입니다. 저쪽에 한 공원이 있었대. 그게 션양에 있었대. 그 도시에 션양이라는 도시에 한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공공용지고 그냥 거기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에요. 근데 여기를 자기가 국대팀을 앞세워서 여기다가 국대팀을 모집하기 위해 청소년 축구 복합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면서 그거를 지어버린 거야. 근데 거기는 공익지역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복합축구센터를 만들면 거기 와서 축구를 하든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와서 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연회비를 다 내야 됐어요. 그 연회비도 1년에 나오는 수익이 수십억이야. 그 수십억 어디로 갔다? 그 다 리티의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어.
이렇게도 해먹고. 자, 리티에가 해먹은 걸 다 털어보면 일단 국내 계좌를 딱 깠을 때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만 여러분들 2.7억이 나왔어요. 2.7억. 2.7억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540억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540억이에요. 중국 국대 감독, 나이도 별로 안 많은 조그만 애가 꽌시 통해가지고 국대 감독이었는데 얘가 지금 해먹은 돈이, 그것도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 3, 4년 사이에 해먹은 돈이 지금 일단 국내 계좌만 540억이 나왔어요. 얘가 이렇게 해먹었다면 그 위에 있는 얼굴을 안 비춰주는 그 위에 간부들, 걔네들은 얼마나 해먹었을까? 해외 계좌도 있는데 해외 계좌도 지금 추적 중인데 추적이 안 돼. 왜? 리티에가 이렇게 해먹은 돈들을, 자, 또 다른 것도 해먹은 게 있는데 이것도 봅시다. 국내 감독할 때도 몸 담고 있었던 회사가 총 9개가 있습니다. 어딘 회사 뭐 어디 이사, 어디 뭐 대주주, 뭐 어디 뭐 등록 이사, 뭐 어디 뭐 이런 걸로 9개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어. 거기서도 싹 다 연봉을 다 챙겨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1년에 국대에서 16억 받고 어떤 축구 클럽에서 60억 받고 뭐 스포츠센터 운영해가지고 수십억씩 받고 9개 회사에서 뭐 회사 한 개당 10억씩 받았다 치면 얘 1년에 연봉만 100, 200억이야.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나라에서 이제 그 국대를 운영하는데 돈을 주는 게 4천억을 줬대. 근데 4천억을 줘가지고 그 팀 설계비 중에, 그러니까 팀 꾸리는 비용이겠지, 그 4천억. 거기에서 리티에가, 그러니까 이 돈으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좋은 선수들, 뭐 진짜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를 이 돈으로 사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뭐 지 주머니도 들어갔고 모인 선수들이 다 자기한테 돈 주는 애들, 돈 주는 애들 위주로 다 뽑아온 거야. 실력 좋은 애들 나발이고 없어. 너 나한테 돈 줬으니까 와, 이거예요. 그리고 봐봐, 국대에서 선수를 섭외할 때 예를 들어서 또 해먹는 방법이 이렇게도 해먹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억짜리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야, 너 국대 와라, 꼬심. 근데 그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벌써 이제 국대 갈 실력이 되나? 그래가지고 쓱 가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 실력 좋아서 국대로 오라 하는 거야. 아니야. 자, 너 국대 오기 전에 일단 이렇게 하자. 너 뭐 축구 그래도 그 정도 하면 되니까, 너 지금 연봉 4억이지. 너 국대 오면 내가 연봉 12억 줄게. 연봉 12억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네가 6억 먹고 나 6억 줘. 콜? 그럼 너 국대 바로 들어와.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나 연봉 4억짜리였는데 뭐 제가 6억대에 간다 해도 나 6억 받잖아. 나 2억 더 받네? 그리고 난 국대 타이틀 다네? 좋아요. 리티에는 좋아? 오케이. 그럼 이 한 선수에서 6억. 매년 얘 연봉 받을 때마다 6억씩 나오는 거야. 와, 진짜 이거 보면서 비록 제가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열받더라고. 이거 조사하면서 약간 혈압이 올라. 감독 혼자서 기업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버리네요. 아니지. 이 리티에 누에 누구 있어? 중국 축구협회 회장, 부회장 다 얘 편이야. 중국体育总局, 중국 체육총국, 거기 총국 국장 라인이야. 다 라인이야. 같이 해먹는 애들이야. 얘 혼자서 이걸 다 해먹나? 안 되지. 중국 공산당들 그렇게 안 되지. 니만 해먹냐? 야, 쟤 해먹는다. 없애버려. 안 없애주고 싶어? 그럼 상납 좀 해야지. 카르텔이 이제 형성되는 거. 자, 아무튼 요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이렇게 대충 들은 것만 이렇게 해도 리티에 한 달 1년에만 얘가 해먹을 수 있는 돈이 몇백억이야. 100억 200억은 그냥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몇 년을 이걸 해먹었고 옛날에 지방 감독팀에 있을 때부터 이걸 계속 해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내 계좌에서만 540억 나왔다 그랬잖아. 해외 계좌는 추적 중인데 해외 계좌도 수백억 단위야. 수백억 단위인데 그거 다 누구 명의로 돼 있냐? 지 와이프랑 딸내미로 가 있어. 리티에도 얘도 아는 거지. 이렇게 해먹다가 나중에 결국은 큰일 난다. 미리미리 지 와이프랑 딸내미 미국 국적 취득시켜놨어요. 미국 국적 취득시켜놓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그쪽으로 빼내놨어 이미. 그리고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다량 초호화 부동산 보유.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미국 것만 자기 와이프 명이야. 영국, 호주, 스페인 이쪽 다른 나라는 다 다른 여자 명이야. 본첩, 2첩, 3첩, 4첩 한 첩당 한 나라로 이민시키고 그 나라의 부동산 한 개씩. 이 새끼 얼마 해먹은 거야, 이 새끼. 와, 여러분들 아까 그 찌라시 내용이 뭐였죠?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중국 팀이 0대7로 진 거는 리티에 이 새끼 사형시키기 위해서. 0대7로 져야 중국 민심도 난리 날 거 아니야. 와, 이거 다 옛날에 리티에가 해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리티에 저 새끼 사형시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0년이거든요.
20년으로 안 돼. 이 새끼는 사형시켜야 돼.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 찌라시 은근히 약간 좀 야 그럴만한데? 느낌 있죠? 와 진짜 나도 이거 좋아하면서 약간 진짜 열받더라고. 진짜 중국 만약에 내가 중국 사람이고 내가 중국 축구 팬이잖아. 일심동체야 이거. 리티의 저 새끼 절대 저 새끼 만약에 깜빵에서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지 와이프랑 호의호식하겠지. 해먹은 걸로. 그 꼴 볼 수 없다. 사형이다. 얘는 무조건 사형 가야 된다. 근데 그 한 경기로 가능? 자 여기서 이제 리티의 얘기가 나옵니다. 밑으로 가면 지금 이제 내용이 아직 많아요. 리티가 어떻게 해먹었는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좀 열이 덜 받아요? 그럼 계속 들어요. 아마 마지막까지 듣게 되면 리티의 이 새끼 사형 받을 만하네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국대 감독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먹으면 다른 그 위에 고위 간부들은 얼마까지 해먹었을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기나 해요.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재판 받는 중에 일단 리티가 토해낸 애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털린 애들 언제까지 터냐? 20년 전 것까지 털어요. 저번에 중국 세금 30년 전까지 다 털었잖아. 이 축구 카르텔도 진짜 요번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중국 국민들 민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 시진핑 체면이 안 살아. 시진핑이 옛날에 축구 다 잡는다 그랬는데 저번에 카타르도 못 가고 좆됐잖아요 중국 축구가. 시진핑 체면 완전 바닥이야. 위에서는 그냥 딱 위측에서는 시진핑 말을 던졌어. 조져라. 입 열게 만들어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모르죠. 일단 얘네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털어낸 게 한 100명 단위거든요. 100여 명인데 그 중에는 옛날에 축구협회에 몸담고 있다가 이미 은퇴한 사람들 있어. 걔네들은 그때 뭐 받아 먹은 돈들 그걸로 잘 살고 있고 그냥 뭐 노후가 편안한데 갑자기 야 너 20년 전에 해먹었지 너 따라와 해가지고 잡혀온 애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렇게 해먹는데 중국 축구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방금 어떤 분이 아니 그 베트남에 3대1로 졌다고 그 한 경기로 리티가 그렇게 털리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자 봐봐요. 자 뭐 축구 지금 뭐 아직 뒤에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참 해먹을 게 많은 운동이고 그 업계예요. 그리고 조작이 제일 많이 되는 것도 축구고 부정 비리 뭐 이런 것들 많은 게 또 축구계잖아. 근데 봐봐 어떤 나라는 축구 쪽에서 이런 비리들이 다 조금씩은 다 있어. 있지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리티가 부정부패를 해 많이 해먹었어. 근데 중국 팀이 월드컵 16강 갔어 봐. 리티가 털렸을까요? 절대 안 털리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성적 냈고 야 없었던 역사 썼고 온 중국 국민들 환호했고 영국 대접 받고 있고 중국 국위 선양했고 야 그러면 뭐 해먹었다고 야 까마줘라 이게 돼.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 똑같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마라도나 선수 알죠? 아까도 마라도나 선수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마라도나는 진짜 말 그대로 국민 영웅이잖아요. 근데 마라도나 선수가 나중에 뭐 각종 뭐 약물과 뭐 여자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사회적인 무리를 진짜 많이 일으켰어. 범법도 많이 하고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막 마라도나가 나중에 그 말년 와가지고 그 좀 말년이 안 좋았어요. 알잖아요. 막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법도 많이 어기고 그런데 다 덮어줬잖아. 이거 다 안 해. 그러니까 국민이랑 나라랑 같은 마음이야. 야 젊을 때 영웅이었던 애야. 우리 마음속의 영웅이고 정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정말 그냥 진짜 와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근데 뭐 이제 축구 선수도 은퇴하고 하니까 좀 많이 애가 좀 많이 뭐 답답한가 보다. 다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눈 감아준 사례야. 마라도나는 많은 무리를 일으켰지만 제일 낮은 척도로 재판을 받고 그냥 살짝의 벌금으로 끝나고 국민들도 뭐라 안 해. 아유 뭐 젊을 때 힘들었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이런 업적이 있으면 나라도 인정해 준다 이거야. 마라도나 지금 죽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라도나 하면 그 나라의 영웅이고 축구 팬들 심장 속에는 마라도나가 여전히 뛰고 있어. 그 정도 되면 네가 해먹어도 좋아 이거야. 근데 리티에 이 새끼는 네 해놓은 게 뭔데? 야, 네가 뭐 마라도나급이야? 뭐 해놓은 게 뭔데? 근데 해먹은 거는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리티는 지금 국민의 역적이 된 거야. 2년 전쯤에 뭐 리티가 뭐 20년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와이프 쪽에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지금 리티에를 변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티의 와이프가 해외로 가지고 간 추정 자산이 약 1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티에가 국내 계좌로 털린 것만
540억인데 와이프 명의로 해외에 빼돌린 게 지금 1000억이 넘어.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직 리티에를 버리지 않았고 일단 미국인이 됐고 해외에서 돈 있으니까 돈 막 써가지고 최고의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지금 리티에를 지금 이렇게 변호해주고 있는데 리티에는 지금 아직 재판 중이고 지금 약간 왔다 갔다 밀당 하는데 여러분들 왜 아직 리티에의 뭐 이 죄명이 재판이 안 되고 있고 이 변호인단이랑 뭐 이 밀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리티에한테 사형을 주든 그러니까 뭐 20년을 판정을 내든 중국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 중국은 지금 일단 왔다 갔다 살살 긁으면서 꼬시면서 그 와이프가 빼돌린 돈을 뱉어내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야. 딜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야, 너 네 남편 원해? 그러면 돈 얼마 내? 1000억 해먹었다며. 야, 1000억, 900억은 토해내라. 그럼 네 남편 뭐 한 5년 안에는 나오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딜 중인 거야. 말이 무슨 뭐 재판이지 뭐 법이지 뭐 변호인단 증거고 나발이고 아니야. 비즈니스야 이거 비즈니스. 중국 법은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 그리고 중국 민심 중국 축구 쪽 그리고 옛날에 리티에한테 당했던 사람들 리티에 때문에 자기 자격을 박탈당했던 그런 선수들 입장에서는 리티에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지. 그 선수는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국대 실력 되는데 나는 10억이 없어서 국대 못 갔어. 이런 애들 많거든. 그런데 청춘은 허송세월이 지나가고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축구를 잘했는데 국대에 못 들어갔어. 이런 애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대에 모여있는데 그런 애들이 리티에 저 새끼 딜 돼가지고 10년 20년도 안 된다. 저 새끼는 사형 맞아야 된다. 민심 더 나빠지게 하자. 리티에 사형 몰고 가자. 자, 일본한테 5대0 5대0으로 민심 안 뒤집혀. 7대0은 가자.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